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9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으나 공표는 안 되는 깜깜이 선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엿새 동안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공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는 물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를 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총선 같은 경우는 대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 못하는 그 조사는 대개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뭐 출구조사 뭐 이런 걸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게 공개가 안 되고 그러니까 기자들도 정치부 기자들도 오늘부터는 대략 뭐 아주 친한 사람 아니면 정말 선거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여론조사 결과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엿새 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추적하기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그러니까 어제까지 한 여론조사를 인용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일이나 또는 모레 공표를 하는데 그 조사가 4월 8일 이전에 조사한 것이다. 그럼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4월 9일 오늘부터 조사한 것 이것은 공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건대는 내일 4월 10일자쯤에 아마 여론조사가 4월 8일에 조사한 여론조사가 최종적으로 여러 개가 이렇게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부산진갑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왜 부산진갑에 나섰을까요? 아마 부산진갑이 굉장히 접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부산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부산일보가 KSOI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것이 3월 25일, 26일 조사한 것이 있고 4월 6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이 다르고 또 의뢰한 데가 다르면 그 변화 추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한국갤럽이 뭐 일주일 전에 조사한 거와 한국리서치가 일주일 뒤에 조사한 것을 뭐 두 개를 놓고 했더니 뭐 누가 어느 후보가 뭐 5%포인트가 뭐 앞섰다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 그건 그냥 트렌드를 보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설문 자체가 다르고 조사 기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근데 이거는 같은 KSOI에서 그리고 같은 의뢰기관에서 부산일보가 KSOI에 의뢰한 거니까 그래서 똑같은 지역을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트렌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권자들의 흐름이 어느 곳으로 바뀌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어저께 이현주 의원 얘기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3월 초까지만 해도 미래통합당의 싹쓸이 분위기였다가 3월 중반 들어서면서 미래통합당에 또는 미래한국당 공천파동이 있었죠. 그러면서 출렁거렸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거의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역대 최저치까지 정당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그것을 3월 말쯤 3월 한 20일 넘어서 미래한국당 또는 미래통합당 이제 공천이 어느 정도 정리돼 가면서 좀 반등하기 시작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 25일, 26일이면 반등하는 한 7분 응성쯤 갔을 때고 4월 6일쯤이면 대략 뭐 9분 응선을 넘었던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승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몇 군데 한번 부산 지역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현주 의원이 출마한 남구을 여기가 이제 가장 핫한 지역구다. 그래서 박재호 민주당 후보하고 미래통합당 이현주 후보가 45.5%라는 아주 동률. 그런데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한 데서는 박재호 후보가 1.4%포인트를 앞서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똑같아졌다. 물론 다 오차범위입니다만은 똑같아졌다 하는 것은 트렌드상 이현주 후보의 상승세가 돋보이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였다. 이걸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다녀갔던 부산진갑 여기는 이제 서병수 미래통합당 후보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민주당 후보가 맞서 있는 곳인데 여기는 사실은 1차 조사 때
서병수 41.1, 김영춘 32.9에서 무려 8.2%포인트를 서병수 후보가,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앞섰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2차 조사에서는 이것이 5%포인트로 줄었다. 그래서 오차 범위 내로 근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 가장 큰 변화는 무소속 정근 후보라고 있는데, 이 무소속 정근 후보가 사실은 미래통합당 계열입니다. 근데 이 후보의 표가 1차에서는 14.9에서 이번에는 9.4%포인트로 줄었다. 9.4%로. 그래서 결국 무소속 정근 후보의 표를 서병수 후보와 김영춘 후보가 좀 나눠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하튼 5%포인트로 줄었다. 오차범위 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말고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 곳이 바로 또 북강서갑입니다. 일부 현지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에 따르면 이 북강서갑이 최대의 격전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격전지라고 하느냐면, 여기 미래통합당의 박민식 후보하고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는 이번에 네 번째 대결입니다. 네 번째. 박민식 후보가 모두 졌습니다. 세 번은. 그런데 이번 네 번째도 초반 기세를 보면 박민식 후보가 또 지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조사 때 3월 25일, 26일 1차 조사 때 전재수 후보가 7%포인트를 앞섰습니다. 거의 오차 범위를 밖을 나갈 정도로 앞섰습니다. 상당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2차 조사에서는 거의 붙었습니다. 그래서 전재수 후보가 46.5, 박민식 후보가 45.6, 그럼 0.9%포인트 차이로 붙었다. 원래 이제 뭐 선거가 임박하면 지지율이라는 게 정말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지율이 아니면 되게 근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정치부 기자들도 혼전, 그래서 막판에 가면 혼전 아닌 지역이 뭐 전국적으로 보면 253개 중에서 혼전 아닌 지역이 한 100개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혼전이라고 봐야죠. 왜냐면 여론조사 오차범위라는 것이 대개 플러스 마이너스 뭐 3.1% 내지는 4.4% 이렇게 되거든요. 특히 이 지역 총선의 경우에는 오차범위가 좀 4.4%면은 곱하기 2를 하면 8.8%라는 오차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혼전이라고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8.8%를 벗어나서 리드하고 있는 곳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 것인데, 여하튼 북강서갑은 7%포인트에서 지금은 0.9%포인트로 뒤집어진 건 아니지만 그거로 줄었다는 것은 서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사하갑, 민주당의 최인호 후보하고 미래통합당의 김척수 후보가 1차 조사 때, 여기는 근데 2차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조사 때 42.4, 그 다음에 김척수 후보가 43.8, 그래서 김척수 후보가 아주 근소하게 리드하고 있는데 2차 조사는 하지 않았더군요. 근데 3월 말에, 이건 이제 KSOI가 조사한 건 아닙니다. 국제신문이 폴리컴이라는 데 의뢰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비교는 어려운 건데, 이거는 또 최인호 후보가 굉장히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49.9,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김척수 후보가 37.3, 뭐 이 정도로 나왔는데, 제가 보건대 이것은 KSOI 조사가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것 아닌가 싶고, 아마 2차 조사에서 부산일보가 이 사하갑을 빼놓은 것은 사하갑이 경합지역에서 약간 벗어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폴리컴 조사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최인호 후보가 굉장히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해운대 을, 이 지역은 민주당의 윤준호 후보가 39.3, 미래통합당의 김미애 후보가 41.8,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근접해 있다. 이것도 2차 조사에선 빠졌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 다음에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였죠. 여기가 사실은 이현주 의원이 공천을 받을 뻔한 지역인데, 중영도. 사실은 이 지역이 부산에서는 가장 야당세가 강하다, 이렇게 그동안에 평가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2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김비호 후보가 42.2,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황보승희 후보가 43.5,
그래서 1.3%포인트로 미래통합당 후보가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정도면 사실은 뭐 아주 초접전이다. 부산의 지역구가 18군데입니다. 18군데. 근데 이 중에서 미래통합당은 16군데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 지금 안정권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10군데 이상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소 그 20대 때의 6석, 그거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26군데입니다. 그러니까 8군데 정도는 그 이제 승부가 갈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그 현지 기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분위기로 기울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아마 2 내지 3개 정도가 혹시 모르지만 미래통합당 분위기로 기울고 있다. 그거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똑같습니다. 3월 초 중반에 싹쓸이 분위기에서 3월 중순에서 뭐 한 20일 이 어간에 민주당이 이제 미래통합당의 공천파동을 겪으면서 상당히 그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미래통합당이 떨어진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회복하는 국면이다. 그러니까 이 회복하는 국면이 만약에 완성이 된다 하면 싹쓸이로 갈 것이고, 완성이 좀 덜 된 상태에서 4월 15일을 맞으면 아마도 한 2석 내지 3석 정도는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당장 사전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핵심 지지층,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핵심 지지층은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에서 이미 투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 핵심 지지층이 아닌 쪽과 아마 상당수의 뭐 유권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층 뭐 이런 사람들이 4월 15일에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엿새간 남아있죠. 깜깜이라고 하는 이 엿새간 흐름이 전반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18석 중에서 미래통합당이 싹쓸이 아니면 한 15 내지 16석 정도는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낙동강전선의 핵심 전장 부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